이글이글 열정 넘치는 클래식.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정 넘치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네. 티가 나실 것 같아요. 이제 감기가 거의 다 나아가는 중입니다. 아니, 국립오페라단에서 가수들과 일을 하는데 맞아요. 음악 코치가 감기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최근 이틀 동안 네. 마스크 계속 쓰고 있었어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디트리치 피셔 디스카우가 네. 그런 얘기한 에피소드를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들었어요. 그 워낙 선한 성악가로서 유명하잖아요. 네. 음악도 워낙 따뜻하시고 네. 그런데 반주자가 감기에 걸리니까 네,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맞아요. 네. 너 내 곁에 오지 말라고, 당장 문 나가라고 막 화를 불같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 사람도 사람이구나. 매일 콘서트가 있으실 때. 그렇죠. 1년에 연주가 한 400번 될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보통 감기가 걸리면요 마스크를 끼고 안 걸렸다고 해요. 왜냐면 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드려야 되니까.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 옆에 있다고 그렇게 옮지 않는데 마스크 끼고 계속 손 소독하고 막. 그렇죠. 아니, 성악가들이 약간 좀 예민하죠. 그렇죠. 예, 오늘 그 예민함에 대해서 일단 서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줄 작품 어떤 작품입니까? 네, 피아노를 너무 열심히 연습하다가 손가락을 다쳤고요. 또 우리에게 정말로 환상적인 작품들을 선사해준 작곡가 슈만의 작품입니다. 교향곡 2번 중에 사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가져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곡을 작곡한 로베르트 슈만, 뭐 인문학적 지식은 물론이고 음악 평론가로도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슈만이 처음에는 음악가가 아니라 이제 의사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 네. 당시에 슈만은요 음악 평론가로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계 형식적이고 상투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깨뜨리고 싶어했다고 하는데요. 글을 씀으로써 음악계의 공기를 혁신시키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신보를 창간해서 이제 글을 쓰면서 자유로워지고자 했고 후배 음악가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브람스를 아주 좋게 보고 좋은 글을 써줬죠. 아, 그렇군요. 슈만 하면 클라라와 사랑 이야기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 슈만은요, 슈만의 피아노 스승님의 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승님의 딸과 사랑에 빠진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스승님께서 이 결혼을 너무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나중에 도망을 갔고 몰래 결혼식을 올렸고요. 장인어른과 소송을 굉장히 격렬하게 한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전문 용어로 사자성어로 야반도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야반도주를 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슈만이 이 스승님 댁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아하. 그러니까 입주해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 어린 딸과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슈만이 야망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슈만의 아내 클라라 슈만이 굉장히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또 더 보내기 싫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내를 위해서 피아노 곡을 많이 작곡한 슈만 아닙니까? 네. 슈만의 작품 중에서 뭐 워낙 많은 작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작품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일단 딱 떠오르는 것은 네.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트로이메라이. 꿈이라는 뜻이거든요. 호로비츠. 꿈. 이게 슈만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슈만이 안 보이고 정태양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 이 곡 트로메라의 호로비츠 곡을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꼭 듣습니다. 울고 싶을 때. 맞아요. 그런데 호로비츠보다 정태양이 더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정태양 거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곧 진지하게 우리 정경 교수님을 위해서 쳐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또 어떤 작품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환상 소곡집 같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네. 잘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곡이 있어요. 이건 이제 날개를 치면서 날아가는 듯한 것을 표현하는 곡인데요. 네. 슈만은 굉장히 문학적이면서 또 영감을 주는 많은 곡들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눌 작품이 교향곡 2번. 또 그중에서 사악장 아닙니까? 네, 맞아요. 자, 이 2번과 사악장을 선택한 이유 무엇입니까? 이 슈만 교향곡 2번은요. 네. 그 작곡 배경이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슈만의 교향곡은 총 4곡이 있거든요. 네. 다른 교향곡들은 슈만의 생애에서 밝고 희망찬 시기에 작곡이 됐어요. 그런데 교향곡 2번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작곡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곡의 느낌 자체는 그렇게 어둡지가 않은데 중심되는 조성이 C 장조입니다. 전체 어허. 4개의 악장 가운데 세 악장이 C 장조. 좀 밝지 않습니까? 밝은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네. 슈만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고 했는데,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느린 악장 하나는 C 단조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C 장조와 C 단조를 통해서 슈만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힘든 시기를 보냈던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곡을 스케치한 곳이 독일의 드레스덴인데요. 당시 슈만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우울증과 무기력증. 자, 이 음악가 또 예술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이 어떻게 보면 단어인데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뭔가 힘든 시기에 이 곡을 작곡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힘든 시기에 작곡가가 작곡할 수 있는 겁니까? 힘든 시기에 어떻게 그것이 생각해요? 양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경험들이 어떤 생각과 감정의 폭이 더 넓어지잖아요. 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까? 네. 본인은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뭔가 심적으로 우울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싸웠다거나 저번에 정현 교수님께서 이러셨잖아요. 사실 우울할 시간이 없다면서 이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저희 아버지께 진짜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 저 꼰대 취급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한테 저희 아버지께서 우울할 시간이 없냐 어디 있냐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물론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지만 저도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깊이 빠지진 않는데 네. 근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될까? 그렇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내가 이것을 더 이해하지 못할까? 또 어떨 때는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정말 잠깐 그 도시에 가서 어떤 풍경을 보면 이게 해결될까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서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런 고민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매일 생방송 데일리다 보니까 네. 어떠한 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도 그걸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코로나 시기에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좀 바쁘셔서 네. 저를 육아를 잘 못 해주시고 네. 저희 외할머니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서. 그럼 제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장례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방송 때문에 아예 장례식장을 못 가는 상황이 됐어요. 또 대전이고 해서. 네. 그래서 멀리서 물론 방송 끝나고 갔다는 왔는데 네. 방송하는 내내 너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근데 내 개인적인 퍼스널적인 감정을 개인적인 감정을 방송에선 투여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밝은 척을 억지로 했단 말이지.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할머니를 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힘들다고 안 하는 건 오히려 힘듦한테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반대적으로 더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예술가들은 일을 멈추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두통이 있거나 배가 아프다고 직장인들은 그렇잖아요. 여기 EBS 맞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안 나올 수 없어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음악가들이 맞아요. 약간 착각하고 있어. 본인의 작품이 엄청나다고 착각을 좀 해서 내가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왠지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게 예. 저도 이탈리아 있을 때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오지를 못 하잖아요. 네. 오면 장례가 다 끝나 있고. 예.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삶에서 뭐 친척이 돌아가신다든가 이런 걸 경험을 전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첫
그런 가까운 분의 어떤 죽음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탈리아에서 리허설을 해야 되고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정경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그걸 해 나갔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던 그 순간과 함께 이 기억이 나에게 더 남을 수도 있다. 어떤 되게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그 전에는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1년에 논산에 계셔서 네. 1년에 두세 번도 못 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서울에 이제 은퇴하시고 오신 지 꽤 됐으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점심 식사를. 무조건 일요일에는 이제 만나게 됐는데 네.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네. 부모님이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을 굉장히 좋게 보내려고 하고 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저는 제가 슬퍼하는 모습보다도 오히려 저희 부모님을 슬퍼해 주시러 오신 분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나 음악적으로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지 꽤 됐어요. 한 10년은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돌아가시고 계신데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준비를 항상 마음속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마음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데 우리 음악가들의 이런 그 슬픔과 아픔 또 예민함 이런 부분들이 작곡 자체에도 또 도움이 또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예민하다는 것은 네. 그게 완벽주의가 강할 때 예민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원래 뭐든지 뭔가 감각을 좀 강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음악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차라리 1 더하기 1 해서 문제가 딱 풀어지는 거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다 보니까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음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되게 예민하고 어쩔 때는 유난스럽고 이렇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기분과 내일의 기분이 다르고 맞아요. 지금 쳤을 때와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쳐도 또 다른 게 나오는 맞아요. 게 음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분들과 살아가면서 조화를 이루는데 불편함을 끼치지는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예술가 특히 음악가들에게 이런 감정 있잖아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감상하시는 음악을 안 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것조차도 저는 아이템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느껴서 결국은 그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시간에 위로를 주는 직업이 음악가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이 왔다고 나도 똑같이 슬퍼하고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감정에 있어서 즉 작곡자로 비유를 들었을 때는 그 작곡을 못 하게 되잖아요. 이미 그 마음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네. 중요한 타이밍이다. 어떻게 피디님 만족하십니까? 자, 슈만 교향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사악장 작곡 언제 했나요? 네, 1840년인데요. 급작스러운 진행. 네, 네. 많은 작품들을 쏟아냈던 해였어요. 네. 그런데 1843년 경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우울증과 신경쇠약증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의사가 아니니까 말씀을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뭐 유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그러다가 심해져서요. 휴식을 위해서 드레스덴에서 요양을 하다가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을 쓰는 동안 힘들었던 슈만은요. 건강을 조금 회복한 뒤에 지휘자 오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반쯤 병든 상태에서 이 곡을 썼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악장에서야 겨우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내 생애의 암흑시대에 속하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고뇌를 나타낸 것이 어쩌면 듣는 이의 흥미를 돋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다고 하네요. 슈만 스스로 마지막 악장에서 이전에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 좀 울컥하는데 네. 과연 어떤 느낌을 담았을까요? 이 슈만의 교향곡 2번 사악장 처음 시작이요. 슈만이 이전에 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군악대의 뭔가 나팔들이 막 연주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밝은 모습을 처음에 연출해요. 네.
이렇게 뭔가 그냥 마냥 밝고 뭔가를 확 선언하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행진곡의 느낌으로 제시부가 시작을 하고요. 네. 슈만이 교향곡의 세계로 사실 들어온 데는 슈베르트의 영향이 많은데 슈베르트의 어떤 선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요, 베토벤에게 영향을 받은 선율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베토벤의 가곡 중에서 멀리 있는 연인에게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사가요. 이 노래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힘을 극복할 것이니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은 바라던 것을 얻게 되리니 그 멀리 있는 연인에게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멜로디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서정적인 멜로디가 시작되다가 조금 더 이렇게 흥분된 느낌 아니면 뭔가 확장된 느낌으로 곡이 진행되는데요. 슈만의 교향곡에서도 유사한 선율을 쓰면서요. 고통스러운 시기를 버텨낸 슈만이 자신의 심경을 이 가사를 가지고 와서 뭔가 투영을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영향을 받은 겁니까? 표절입니까? 인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클래식 세계 안에서는 뭔가 이 바리에이션 되는 부분, 그러니까 뭔가 이 전에 영향을 받아서 그 선율을 비슷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다 통용되고 이해하고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 여러분 바로크 시대 같은 경우는 비발디나 바흐나 그냥 남의 거를 아예 똑같이 갖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사자성어로 돌려막기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정말 예. 남의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거를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쓰고. 예. 그리고 서로 공유하면서.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었죠. 지금 현재 사회에 들어와서는 절대 이게 뭐 6마디나 8마디 이상이 멜로디가 비슷한 표절이다. 네. 이렇게 돼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아 선배의 영향을 받는 건 후배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진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구조적 특히 진행. 대중음악처럼 짧은 시간에 뭔가를 보여주는 곡은 예. 더 그렇고 저도 요즘 어떤 대중음악들 보면 우리 클래식에서 진짜 많이 코드 진행을 가지고 온 것들을 발견하곤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배가 했던 부분들의 그 감정을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받은 감정과 플러스가 돼서 새로운 작품을 나오는 것.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그다음 발전이 되고 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 게 저는 클래식 고전이라는 단어에 가장 비슷한 행위라고 봐요. 근데 이것이 표절이다라고 딱 처음에는 이렇게 딱 그 제안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부르면서도 우리 솔직히 다 해석에 있어서도 가수들도 고전에 했던 가수들의 해석을 끊임없이 연구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4마디면 표절이고 6마디 그러면 3마디 반은 뭐 그런 생각 혼자 해봐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연주자의 연주로 이거 가져왔습니까? 조금 고민을 했어요. 네. 하지만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고 네. 또 베를린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음악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슈만의 교향곡 2번 C장조 작품으로 61 사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1134님, 카라얀과 베를린 필이 연주하는 슈만 교향곡 2번 사악장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태양스님? 정말 약간 튼튼하고 베를린 필이 원체 이렇게 대단한 오케스트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오케스트라는 좀 허약한가요? 아니요. 예. 그 독일 사운드 같아요. 말이 안 나오네요. 자, 김소영님, 슈만하면 잠깐 연주해주신 서정적 분위기 곡 트로이 메레이만 떠올랐는데 교향곡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다르네요. 제가 알던 슈만의 다른 색 하나가 더 칠해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제가 아는
쉴만의 다른 색 하나가 더 칠해졌네요. 오늘도 좋은 곡 소개 감사합니다. 이소영님 사연은 우리 태영 선생님이 좀 읽어주시죠. 네, 이소영님, 정경님 오늘 정태양님과 들려주시는 대화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저도 요새 몸이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두 분 말씀 듣고 나니 너무 힘이 나요. 슈만의 음악은 두 분 덕분에 더욱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 성공한 아닙니까 우리 방송? 맞아요. 예, 이게 한 분이라도 오늘 우리의 인터뷰와 대화와 마음을 통해서 슈만의 음악을 기억할 수 있다면 슈만이 또 좋아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예. 슈만이 그런 의도에서 이 곡을 작곡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하영님 오늘 방송 뭐죠? 마음 치유까지 받는 코너 같네요. 좋아요. 우리가 약간 음악 치료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있는 겁니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의대를 다시 가야 되나? 우리가 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의대 공부를 좀 아는데 네. 시험을 그 대학원 4년 동안인가 1000번인가 본가 그러더라고요. 1000번. 와. 그러니까 시험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매 수업 시간마다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시험이군요. 예, 남동생이 이제 다닐 때 네, 들었는데 그래서 네. 거의 뭐 영혼이 나가 있더라고 항상. 예. 음악가들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00번 시험 보라면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음악사 시험 볼 때 우리 태영 선생님 음악사 시험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렇게 네. 음악사 시험 아직도 김미애 교수님 네. 수업이 기억이 나는데 네. 한 20초 들려주고 맞추는 거요? 맞추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음악을. 가끔씩 박사하는 친구들 보면 막 음악을 한 1000곡 그 리스트를 주고 그 중에 주제 선율도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거를 막 맞추는 그런 시험을 사실 저는 이런 게 약간 엽기적이라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그러니까 한 소절 딱 들려주면 이 휴대폰이 찾는 세상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다. 시험이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세대는 아니었으니까 네. 학교 다닐 때 네. 그때만 핸드폰이 나오기 맞아요.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기능은 없었지만 네. 너무 제가 충격받았던 게 시험을 봤는데 한 20곡을 봤는데 하나도 못 맞췄을 때 내가 인간인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너무 이 좌절감을 느꼈거든요. 예.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기용님 오늘 방송을 들으니 이번 예당 리사이트로 박흥우, 정태양 연주에 꼭 가고 싶은 마음 직관으로 느끼고 싶군요.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흥우 선생님 또 우리 수요초대석에 모십니다. 네네.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면 맞아요. 2월 21일입니다. 맞아요. 들었어요. 독일 리트의 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허덕민님 정태양의 클래식 빛나는 순간 코너 작품과 음악가의 스토리가 있어 너무 좋아요. 힘듦에 지지 말자. 오늘부터 3개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자 0205님 정경님 확실히 긍정의 힘이 강하신 분 같아요. 그런 부분도 본받고 갑니다. 선명하고 또박또박한 딕션 너무 좋아요. 제가 좀 긍정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음에 없는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거든요. 해야 돼요. 이게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더 긍정해야지. 네. 자꾸 부정해가지고 이게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왜 이렇게 머뭇거립니까 말을 말씀을 사실- 하세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계속 필터를 방송이 안 하고 되지 있어요. 않습니까 지금? 필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좌절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저의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좌절되는 상황에 좌절을 한다고 그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왜 좌절을 할까? 저는 사실은 그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냥 해 맨날 이런 말을 하는데 약간 철학 방송 노리는 것 같은데 지금. 맞죠? 저는 요런 긍정 요런 쪽에 대한 철학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예, 여러분 특히 저 매일 데일리로 하지만 화요일 코너만큼은 뭔가 내가 삶에 지치고 긍정의 메시지를 얻어야겠다. 2 이상한 남자에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527님 정경이 11시 클래식과 정태양 코너 최고입니다. 즐거운 오전 만들어줘서 늘 고맙습니다. 김선호님 비하인드 스토리와 개인적 경험 공유하다 보니 슈만의 음악이 더 친숙하게 들리네요. 처음 듣는데도 보내주셨습니다. 이하네스님 정경님 태양님 두 분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감기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제가 예. 계속 프로폴리스를 막 목에다 넣고 네.
정말 따뜻하게 하고 자고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많이 좋아졌다 하고 이렇게 라디오에 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아프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슬퍼하니까 알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좀 유의해 주시고 네. 예,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 조심하십시오.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